안녕하세요. 자, 파이널 강의, 테마 강의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상황 판단 여러분들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김소리네. 큰일 났네. 그, 어떤 분들은 좀 타고나신 분들이 좀 있어요.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바로 그냥 이렇게 좀 퀴즈라든지 논리 퀴즈라든지 아니면은 그 법조문형이나 제시문형에 적응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일단 한 5% 안짝? 네, 5% 안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상판이 점수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좀 잘 나온다 싶으면 그쪽에 머리가 조금 트인 거예요. 트였는데 저도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가미돼서 이제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테크닉이라든지 이제 문제 풀 때 기본적인 스킬들은 존재해요. 스킬들은 존재하는데 기초적인 논리력이 일단 차근차근 쌓여야지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과목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강의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좀 빠르게 답을 찾아가는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은 딱 이 문제를 딱 이 유형의 문제가 딱 나오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법조문형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형 중에 과학지문이 나오면 새까매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퀴즈 문제, 논리 퀴즈, 그 다음 명제 관련된 거 나오면 새까매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산 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마다 이제 강점과 약점이 존재를 할 텐데 최대한 우리가 파이널 강의에선 어떻게 이 부분들을 헤쳐나갈 것이냐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약간 이제 파이널 강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답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는 답이 나와도 오답 선지까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서 근거를 찾는 연습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전형에서는 선지도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배제 방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마지막 한 달 동안 공부 방식이 나머지 선지까지 보려는 습관이 들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때 더 질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일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처음 공부할 파트가, 아이고 이게 희한하게 잘려서 나오네요. 잠시만요. 크게 나누면은 상판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만 우리 짚고 넘어가면은 법조문형하고 제시문형 형태 있고요. 법조문하고 제시문형 형태 있고. 근데 저는 법조문형하고 제시문형은 굳이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하게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을 하는 이제 이 제시문형 안에서도 정보 추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만 캐치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가공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 계산형이 있고, 근데 수리 계산형은 많이 출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리 비교형이 있고, 수리 비교형도 출제 문제 비중으로 봤을 땐 수리 계산이랑 비슷하게 25문제 기준이면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리를 박박 긋는 파트가 있죠. 수리 퀴즈형. 근데 수리 퀴즈랑 논리 퀴즈는 약간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고 논리 퀴즈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리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논리적인 내용들이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논리 퀴즈 위주인데도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요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 앞쪽에 이제 법조문형이나 제시문형, 정보추론형을 보시면은 약간 우리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의 만점 나와야 되는 부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딱 만났어요. 계속 이제 뭐 기본 강의 때부터 심화 강의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뭐를 의미하지? 출제 의도가 뭘까? 얘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가장 좋을까? 그거는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문제를 딱 보고 생각을 하는 순간 시간은 지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냥 단순하게 법조문형, 제시문형, 그러면 키워드 위주로 분석을 빨리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먼저 보고 선지를 볼 것이냐, 선지를 보고 제시문을 볼 것이냐는 이제 파이널 강의 때는 자신의 원래 그 방식에 따라주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시문을 아무리 길더라도 제시문을 빠른 시간 안에 읽고 그 다음에 선지로 들어가는 타입인데, 자신이 원래 선지를 먼저 보고 위에 제시문을 본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한 달 사이에 방식을 바꾸는 건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하니까 자신이 하던 방법을 고수하되 추가적인 거 하나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정보를 인식하는데 관건을 두자. 그 다음 하나 정보를 인식할 때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상식을 넣지 마라. 그러니까 자신의 상식이 반영되면 안 돼요. 상판의 제시문이나 법조문형들은 그 안에 있는 정보들만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형 문제에서 해석을 할 때 자신의 법률적인 해석 능력이라든지 법리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키워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게 뭐 어떤 그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시력에 대한 얘기가 뒤쪽에 이제 정보 추론형 문제에서 나와요. 시력 체크하는 거, 뭐 시력 뭐 이 각도에 의해 가지고 시력이 어떻게 되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기반적인 지식이 있는 거죠.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출제 의도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다란 얘기예요. 25문제 1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마킹까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보를 봤어요. 정보를 봤으면 얘를 갖다가 바로바로 판단해가지고 그 안에서 분석을 하고 결과물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상위 5%예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가공이 필요해요. 가공. 그러니까 표로 만들든지 도식화하든지 자신이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렬하기 편한 상태로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거는 보통 제시문형이나 아니면 수리 비교, 수리 퀴즈, 논리 퀴즈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근데 가공을 할 때도 단순하게 정보들을 나열하는 단순 가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해결책을 찾는다. 이 일련의 과정이 상판의 목적이에요. 출제하는 목적. 당신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어떤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이거 공부한다고 공무원 잘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필요한 능력들이에요. 논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법조문형 첫 시간 법조문형하고 정보 추론형까지 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리 계산하고 수리 비교가 2교시에 끝날 거고요. 그 다음 3교시에 수리 퀴즈형 갈 거고 4교시에 논리 퀴즈형 갈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좀 빡빡해요. 그래서 몇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나머지 문제들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저한테 개별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다 해결이 못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법조문형 일단 우리가 문제 들어가 보기 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형이나 제시문형은 키워드예요. 키워드. 잠시만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키워드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워드, 그 다음에 단락 구분.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면인데 단락 구분과 키워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문제 중에서 조금 쉬운 것들은 키워드들이 조문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공공조, 세무 별표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키워드들이 문제가 쉬운 것들은 독립적인 키워드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은 키워드들이 중첩이 돼요. 각 조문에. 이때 이제 선지를 먼저 보시는 분들이 난감해져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거나 제시문형에서도 단락별로 키워드가 다를 때 있죠. 그럴 때는 선지를 보고 나서 제시문으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키워드 자체가 중첩적으로 걸리는 경우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법조문형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하나는 용어예요. 이제 키워드를 체크할 때 용어인데 용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일단 봐주셔야 될 게 주체. 그러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주체, 대상 주체. 반드시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이 있는 경우는 기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이 보면은 조항 자체, 항 자체에서 문제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호에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1조에 1항이 있고 그 다음에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열될 때 있죠. 근데 얘를 다 읽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얘는 묶어놨다가 선지랑 매칭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만 습득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지만 속도가 조금 줄어든다 이 얘기죠. 그죠? 만약에 이제 정답률이 낮으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은 정답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용어, 주체, 기한 이제 이런 거. 근데 용어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흔히 해지, 해제. 비슷하면서 쓰임새가 다른 거. 그죠? 그 다음에 과태료, 벌금. 문제 내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법리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고 용어들의 정보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함정에 많이 걸리는 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실수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취소해야 한다와 취소할 수 있다는 완전히 엄연히 다르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와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차이.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및 또는 이거 함정 희미하게 팔 수 있어요. 잘 걸려요. A 및 B. 그러면 A랑 B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가 쭉 구성해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추 해석이나 반대 해석해야 되는 경우. 그거는 문제에서 봐야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추 해석이나 반대 해석을 해서 법조문형이나 제시문형을 풀어야 될 문제들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그런 유형의 선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난이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극히 드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될 게 뭐죠? 나는 문제를 딱 봤다. 그러면 키워드 분석하고 정보 빨리 찾아낸다. 가공이 필요하면 가공한다. 그 다음 그걸 토대로 해서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문제에 집중해서 뽑아낼 거 뽑아내는 거죠.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쭉 한번 훑어보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 간단하게 쭉 한번 훑으셨으면은 그냥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가장 큰 거는 조항을 확실하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다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줄로 그었을 때 단락이 확연하게 보여요. 줄로 그었을 때 단락이 확연하게 보여요. 이거는 뭐 권장사항이긴 한데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중첩되는 키워드들이 한눈에 들어오려면은 이게 필요하고요. 약간의 자기만의 기호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용하는 기호가 뭐 V, 동그라미, 밑줄 이렇게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뭐 슬러시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거의 파이널 강의니까 하시다 보면은 키워드들을 딱 분석을 하면은 처음에 문제가 하나가 가득 차요. 거의 그냥 가득 키워드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키워드 체크하는 건 줄어들고 머릿속에 잔상이 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들은 머릿속에 잔상이 남으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만 표시하게 돼요. 자, 우리 1항 한번 볼게요. 1항에서 자, 주체가 나왔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이게 튀어나왔죠. 이건 또 뭐냐? 네모가 이렇게 하는 게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좀 중요하죠. 이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한대요. 근데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데요. 그래서 미합 중국 통화 또는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 또는 내국 통화로 출자금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 계속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이제 주체가 나와요. 그래서 내국 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국무회의, 심의. 자, 국무회의와 심의예요. 그러니까 심의, 협의, 협조 이게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고 내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 이제 또 계속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조 2항에 따라 출자한 증권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도 상당히 걸려요. 그러니까 즉시라는 용어가 나왔을 땐 지체 없이나 즉시라는 용어가 나왔을 땐 법조문에서 키워드가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자, 지급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세요. 즉시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다 키워드로 밑줄 치고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선지가 나왔을 때는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되겠고, 기획재정부 장관 2항 보시면은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청구금액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키워드를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한 30초? 요 정도 지문 길이라면 한 30초 안에 일어나야 돼요. 쭉쭉쭉 내려가면서요. 그러면 바로 상황 체크하고 보기로 내려가죠. 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다음 이제 선지 배제 테크닉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자금을 자유교환성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근거가 우리가 통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위쪽에 1항에 보시면은 근거 여기 볼게요. 자유교환성 통화 언급이 됐죠. 자, 그러니까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 잠시만요. 이거 펜
기억은 옳은 문장. 자, 그러면 여기서 니은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다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니은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는 것들, 옳은 것을 찾는 것이니까 기억이 없는 것들을 배제시켜야 돼요. 그러면 압축이 기억 1번과 3번으로 압축이 되고 다른 지문 다 날리고 리을로 내려가야죠. 바로. 그죠? 그래야지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연습이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그냥 순차적으로 다 보시는 게. 왜냐하면 분명히 들었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보면 평상시에 연습했던 거랑 상관없이 까매져요. 그러니까 또 니은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긴장감, 그다음에 연습의 양의 차이, 그게 이제 관건이죠. 자, 그래서 리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하면 만약 출자금을 내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한다면 A 금융기구가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한국은행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된다. 자, 언뜻 보면 맞는 문장 같아요. 여기서는 뭐에서 걸리죠? 주체예요. 자, 지금 보면은 지체 없이 지급하는 대상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장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데 함정이 있는 거죠. 주체. 확인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리을은 틀린 문장이니까 정답은 1번. 1년의 과정이 1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서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한번 봤고요.